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제가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사연도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전 어려서 제가 불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전 30대 초반 남편을 만나 빠르지도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저를 살뜰히 키워준 엄마 덕분에 30대까지 아무 탈 없이 살게 되었죠. 워낙 어려서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빈자리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들에게 있는 아빠가 나한테만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대신 엄마가 그에 비해 몇 배로 절 고생해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저에겐 남달랐죠. 모녀 사이가 다 그렇겠지만 저에겐 엄마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전 공부를 꽤 잘했었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뭘 하든 뭐든 지원해 주시려 노력하였죠. 나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이거 돈 내야 해. 엄마 근데 나 안 가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안 가도 돼. 아유, 무슨 소리야. 마지막 학창 시절의 추억인데 무조건 가야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마련해 볼게.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 넌 돈 걱정 절대 하지 말고. 어린 것이 철만 들어가지고. 전 그렇게 없는 형편에 엄마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어요. 개인과외까지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엄마한테 무한으로 감사했죠. 그렇게 전 엄마의 지원으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헌옷을 입더라도 저에겐 늘 좋은 거, 새 것만 해주셨으니까요.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제 친구들은 제가 가난한 것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엄마에겐 받은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전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범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죠. 엄마는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사범대학교에 들어가다니 엄마는 진짜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 딸 열심히 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도 힘들 텐데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어디 쉬워?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할게. 정말 고마워, 엄마. 효도는 무슨? 이미 네가 할 효도는 다 했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하면 그걸로 충분해. 알겠지?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같은 교생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나란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게 되었죠. 전 졸업 후 바로 중등정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했고, 시기적절히 사립중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중등교사를 꿈꿨지만 번번이 자격증 취득엔 실패했고요. 하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자격지심을 느낄까봐 학교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요. 저희 엄마도 교사가 되진 못했지만 남자친구를 보고 애가 참 착한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잘해서 꼭 결혼을 해 엄마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둘 다 지키고 싶었거든요. 세진이 참 너무 착하더라. 어쩜 요즘 남자애들 같지 않게 그렇게 싹싹하고 바르다니? 너무 마음에 들어. 엄마가 세진 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아직 전교사 자격증은 못 따긴 했는데 곧 딸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천천히 해. 남자가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니? 그리고 네가 교사니까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학교 얘긴 일절 안 하고 있긴 해. 역시 우리 엄마 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거 보면 역시는 역시야. 저희 엄마는 제 남자친구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게 닿는지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에게 참 잘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결국 전교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고 다행히 학원가에 취직을 하였죠.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남자친구는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직한 학원은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학원이었죠.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학원이요. 덕분에 남자친구는 오히려 연봉도 많이 받게 되었고 위기가 기회라는 느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강사로 취직하고 나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제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지나 싶은 날이었어요. 행복했었죠. 그렇게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 결혼하자. 나도 벌이도 괜찮아졌고, 그러니까 너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어. 고마워. 취직하고 자리 잡자마자 이렇게 프로포즈 해줘서. 나도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부모님도 교사 며느리 보신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나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엄마가 어찌나 우시던지,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눈물이 아닌 정말 벅차올라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전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엄마가 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에 시댁에서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교사 며느리라고 아버님은 자랑까지 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도 그런 모습을 보시곤 참 다행이라며 마음을 쓸어내리셨고요. 우리 며느리가 교사라고? 그 어렵다는 중등교사. 아들은 잘 나가는 학원 강사야. 얼마나 대단한데? 아유,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얼굴도 예쁘고 교사의 성품도 고와 보이던데. 축하드려요. 아주 얼굴이 피셨네, 피셨어. 결혼식에 신랑 쪽 지인들이 많이 축하해 주었죠.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 저조차도 마음이 뿌듯했고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시원한 거 반, 슬픈 거 반이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해준 게 없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막상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 엄마의 마음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팔려가는 줄 알겠다.
세진 씨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뭘 그렇게 울어? 집도 가까운데. 없는 살림에 너 이렇게 커서 시집 가는 거 보니까 미안하고 대견해서 그렇지. 엄마는 못해준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아휴, 무슨 소리야. 엄청 훌륭하지. 고마워. 없는 형편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서. 덕분에 선생님 된 거야.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에휴, 진짜 대견하다. 대견해. 결혼을 축하한다,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같이 행복해야지.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못 입고 못 먹은 거 알아.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사춘기가 없진 않았지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제 사춘기 시절을 덮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무던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따로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며 친정의 발길이 가는 것을 조금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댁과 친정 번갈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항상 혼자 계시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잘 이해해줘서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아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친정에 가지 마라. 그것도 버릇이야. 결혼도 했으면 독립을 해야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니, 주의할게요. 아무래도 반찬도 많이 가져다 두시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할게요, 어머님. 출가 외인이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에는 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래. 이제 우리 식구인데. 네. 근데 요새 출가 외인이라뇨.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도 어머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식구라는 말씀 안에 저를 가두는 것 같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은 학원 스케줄로 인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변하는 게 남의 편이라더니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입이 많아지니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교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점점 남편이 스타 강사가 되기 시작하자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속물적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두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조금 숨이 막혔죠. 이거 장모님이 해주신 반찬이지? 약간 향토적이랄까? 내 입엔 안 맞아. 앞으로 가져오지 마. 우리 엄마가 갖다 준 거 내놔. 어? 아니, 이거 자기가 그때 맛있다고 해서 엄마가 일부러 시장 가서 사서 만드신 건데 좀 먹어보지 그래. 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니까. 그리고 너 원래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랬냐? 피곤하네. 뭐라고? 말대꾸? 아, 자기랑 나랑 동갑이잖아. 그리고 이게 무슨 말대꾸야? 말 되게 웃기게 하네. 결혼하고 되게 말투부터 변한 거 알아? 내가 알던 박세진 맞는지 모르겠어. 어머님도 그렇고 무슨 내가 소유물도 아니고 참 기분 되게 나쁘다. 아니, 출가 왜 있니?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장모님 반찬보다 난 우리 엄마 반찬이 입맛에 더 맞는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꺼내 먹어. 아니, 이래라 저래라야, 정말. 나는 집에서 놀아? 왜 그래, 요새? 그만하자. 싸우지 말자. 남편의 말이 묘하게 기분 나쁜 날이 많았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 참았습니다. 싸우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한 번은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날이었죠. 원래는 제가 항상 가지러 가지만 그날은 제가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엄마가 와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죠. 남편은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스타 강사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군요. 사람의 인성마저 바꾸어 버리니까요. 아니, 원래 천성이 나온 걸 수도 있지만요. 제가 몰랐던 천성. 아이고, 우리 딸지 한두 번째 와본다. 잘해놓고 사네. 이쁘다 이뻐. 집이 아주 새 집이라 깨끗하니 아주 좋아. 엄마, 무거웠지? 미안해. 내가 가면 좋은데 요즘 시험 문제 내느라 너무 바빠서. 엄마, 뭐 좀 마실래? 여기 앉아있어. 아유, 아니야, 됐어. 가봐야지. 박서방도 이제 곧 오겠다. 다음에 집에 한번 와. 박서방 좋아하는 백숙 한번 해줄게. 그렇게 엄마에게 음료수라도 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와 엄마의 모습을 보더니 표정을 구기고 한 소리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뺨이라도 날리고 싶었죠. 엄마가 눈치를 보는 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면 집도 거의 반반이었는데 남편은 꼭 자기 집인 것처럼 굴었죠. 너무 기분이 나빴고 화가 났습니다. 아, 장모님 모셨네요? 아, 혹시 발 씻으셨어요? 제가 좀 결벽증이라. 자기 말씀 안 드렸어? 바닥 뒤질 때 발 닦아야지. 뭐? 당신 뭐라고 했어? 지금 엄마 발이 더러워서 발 씻어야 한다는 거야? 기가 막혀. 누굴 거지 취급해, 지금? 아니, 뭐가?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의 집에 왔으면 발 닦는 건 기본 예의라고. 그걸 모르네. 아, 진짜? 없이 살아서 그런가? 제가 언성을 높이자 엄마는 불안하셨는지 반찬만 주러 왔다며 후다닥 나가셨어요. 전 남편을 노려보고 엄마를 뒤따라 나갔죠. 엄마는 한사코 혼자 가신다며 가버리셨지만 제 마음은 참 씁쓸했어요. 남편에게 화도 났고요. 집으로 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아버님 언제 한번 우리 집 오셔서 발 씻은 적 있어? 참나, 어이없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아니, 맞잖아. 어머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럼 발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참나. 불만이 뭐야 도대체 요새? 매번 잔소리해. 가부장적인 말투에. 아니, 연애 때랑은 딴판이잖아, 안 그래? 어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뭐가? 나 원래 이랬어. 그리고 너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해, 내가? 웃기네, 진짜.
너야말로 큰소리 좀 그만 내. 너 원래 그렇게 말대다 꼬박꼬박 하는 애였냐? 아, 진짜 피곤해지겠네. 하지만 남편은 뻔뻔했죠. 본인은 계속 똑같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렇게 남편과 박 터지게 싸우는 날들이 지속되었고, 전 그러면서 살짝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너무 놀라 전화를 받으니 병원 담당 간호사였고요. 간호사가 한 말에 전 너무 놀라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허춘희님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복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셨거든요. 와주셔야겠어요. 네? 엄마가요? 네, 금방 갈게요. 거기가 그쪽 사거리 있는 병원 맞죠? 아니, 지금 정확히 병명이 나온 건가요? 일단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고요. 일단 와주세요. 빨리 와주셔야 입원 수속 밟을 수 있습니다.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는 거의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죠. 전 너무 놀라 눈물밖에 안 나왔고요. 의사는 엄마의 상태와 복부 초음파를 보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남편이란 놈은 제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달려왔거든요. 어쩌다 엄마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며 자책했어요.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받고 CT를 찍고 나서의 의사소견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버텼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요. 췌장암 4기입니다. 췌장암은 아무래도 증상이 없다 보니 거의 모르다가 복통이 올 때쯤 항상 말기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엄마가 췌장암이라니. 아니, 오진 아닌가요? 혹시 환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만이 아무래도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겠죠. 건강검진 좀 항상 받으시지. 아휴, 3개월 남았네요. 네?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닐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전 정말 망연자실했죠. 어떻게 엄마가 췌장암이라니. 아니, 그거보다 3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제 인생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전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뒤늦게 제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도 이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엄마에게 설명을 하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장모님은 건강검진 안 받으시고 뭐 했대? 또 궁상 떨다 안 받으신 거지?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아휴, 내가 진짜 미쳐. 뭐?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엄마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지금 병원비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돈 내가 내. 걱정하지 마. 저런 게 남편이라고. 참 한심했죠. 남편과 신랑이 끝에 잠든 엄마가 깨어나셨고 엄마는 부랴부랴 퇴원 준비를 하셨어요. 별거 아니래지?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했는데
그건 만성 소화불량이라. 아휴, 입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여간 병원 놈들이란. 별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건강검진 좀 받지 그랬어. 이게 뭐야? 어떡할 거야, 이제? 아니, 왜 울어, 은희야? 엄마 뭐라는데? 뭐, 염증이 있대? 아니, 왜 그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는 거야, 어? 엄마, 췌장암 사기래. 말기. 어떡해? 아니, 나한테 어쩜 그래?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전 엄마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도 어안이 벙벙한지 눈물을 흘리셨고요. 한바탕 울다 지쳐 엄마를 바라보니 예전보다 수척하고 왜소하신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저에게도 그만 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울어. 박서방도 있고, 좋은 시부모님도 있고, 뭐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다 그런 거지. 너무 슬퍼하지 마. 어떻게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이제 혼자인데 엄마가 없잖아. 그게 제일 크잖아, 나한테는. 어떻게 그러냐고. 울지 마. 네가 그렇게 울면 엄마가 널 두고 어떻게 가니, 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이거사. 목 쉬겠다, 어? 전 이성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3개월을 엄마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죠. 일단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온전히 엄마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학교에 갑작스레 휴직계를 내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괘씸하던지 말리는 시부모님도요. 뭐? 3개월? 아니 말이 3개월이지. 내가 아는 사람도 시한부 인생 받아놓고 더 오래 살더라. 그럼 그동안 나 혼자 밥 해먹고 그러라는 거야? 아니 결혼을 했으면 뭐가 우선인지 모르냐? 내가 이상한지 남들한테 물어봐라. 좀 정신 차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데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박세진 맞아? 정말? 아니 세진이 말이 맞지. 어떻게 남편을 두고 진정에 들어간다고 해? 그럼 세진이 밥은 누가 챙기냐? 어?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냥 엄마 요양원에 모셔. 아니 요즘엔 요양원도 잘 돼 있다더라.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니? 아유 유벌나 정말.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엄마 제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런 줄 아세요. 당신도 그런 줄 알아. 착한 여자 콤플렉스 뭐 그런 거냐? 착한 척해야 살 거 같냐고. 참나. 아주 너 혼자만 특별한 척, 착한 척 좀 그만해. 웃겨. 뭐? 착한 여자 콤플렉스? 네 눈엔 그렇게 보이니? 이게 착한 척 하는 거야? 넌 너네 엄마 병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쓰레기겠다. 전 이 말만을 하고 나왔고 곧장 짐을 싸서 엄마에게 향했죠. 남편에게 이해를 바랐건만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결혼을 했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친정에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친정 엄마는 내심 걱정도 하는 눈치였지만 전 그런 엄마에게 안심을 드리고 싶어서 거짓말도 해가며 엄마를 기쁘게 해주었죠. 서글펐어요.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 걱정 안 하실까? 박서방도 밥도 못 먹을 텐데 너 이렇게 와 있어도 되는 거야? 엄마는 좋긴 좋다만. 아유, 당연하지. 내가 내 엄마 챙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단 엄마는 안 아플 수 있게만 해. 어? 그렇게 엄마를 하루하루 보살피고 있었어요. 맛있는 것들도 해주고 통증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는 엄마 늘 신선한 재료로 식사도 만들어드리고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엄마네 집에 온 서류봉투,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순간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고작 너 밥 못 처먹는다고 이혼을 해? 그래, 넌 그런 인간이었지. 애초에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고작 밥? 넌 네가 할 도리를 다 잊은 거야, 알아? 괘씸한 년. 나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깟 어머님 아픈 게 뭐가 대수라고 사방을 이리 천대해? 넌 이혼당해도 싸. 됐고, 사인하고 보내. 접수할 거니까.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진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었고요. 합의 이혼이었죠.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가시는 길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그 서류 봉투를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딸이 이혼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죠. 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니? 아니, 박서방이 너 보고 이혼하지? 왜? 아니, 이유가 뭐야? 설마 나 때문 아니냐? 에그머니나 어떡해? 내가 네 앞길 막아서 어쩜 좋아. 미안하다, 은희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혼녀가 되다니. 엄마, 원래 끝내려고 했어. 이거 말고도 문제 많았어. 성격 차이 알지?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더 받을라.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어? 나 진짜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 제발. 그리고 오히려 난 속이 편해. 전 그렇게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키며 살았어요. 3개월이라곤 했지만 엄마는 7개월이나 사셨고 고통을 받는 날도 그리고 저와 웃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며 하하호호 웃다가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고통에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건 저조차도 고통스러웠지만 항상 엄마 옆을 지켰어요. 마지막 엄마가 가는 길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고 서랍 안 괴짝을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고맙다. 엄마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즐거웠어. 네가 내 옆에 없었다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어. 항상 엄마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은희야. 사실 넌 내 친딸이 아니야. 저 서랍 속 괴짝에 명함 하나 좀 줄래? 이거 뭐야? 그리고 친딸이 아니라니.
지금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 마. 여기 명함. 찾아가 봐. 너 많이 찾고 계셔. 그리고 너무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사랑해, 우리 은희. 행복해라.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행복하란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마 살면서 제일 많이 운 날이었죠. 전 엄마의 장례를 끝마치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한바탕 울었죠. 얼마나 슬프던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은 세상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전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준 명함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제가 아는 그곳이었는데 왜 이곳을 가라고 했을까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명함 속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데스크에서 바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노신사 한 분이 데스크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날 찾아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내 그 옛날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나와봤어. 저희 엄마가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 엄마 이름은 허춘이시고요. 제 이름은 강은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신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절 바로 꽉 안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지만 노신사분의 눈물에 너무 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한참을 절 안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를 놀랍게 했어요. 아주 말이에요. 내가 네 아비다. 네 엄마 잃고 유모인 춘희 양이 널 거두었지. 그땐 내 정신이 아니었어. 혼자서 어떻게든 널 먹여 살려야 했다. 그리고 한참 성공해서 찾아보니 이미 넌 춘희 양을 잘 따르고 있더구나. 마음은 너를 내 옆에 두고 보고 싶었지만 네가 청소년기에 혼란스러울까봐 그러지 못했어. 대신 춘희 양에게 힘들면 꼭 찾아오라고 하고 항상 너의 학비를 다 대주었지. 아마 교사가 되었다지. 나를 닮아 똑똑하기도 하다면서 춘희 양이 말해주더구나. 아마 춘희 양은 널 친딸처럼 정말 잘 키웠을 거다.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너 하나만 바라봐서 키웠으니까. 난 춘희 양에 비하면 아비 될 자격도 없었지. 너무 놀랐어요. 저에게 친아빠가 있었고 제 엄마가 유모였다니. 너무 슬퍼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친딸 아닌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에 대한 은혜와 친아빠가 다가오지 못하고 늘 멀리서 저를 봐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었죠. 제 아빠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 다니고 있는 유명한 강남 학원의 학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올라와 이렇게 강남에 분점 몇 개를 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 펑펑 울었고 저희 아빠는 제 이야기를 그간 다 들어주시곤 같이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절 이렇게 잘 키워줬다는 갚을 수 없는 마음에 저와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 전남편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 학원가에선 다신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유는 인간 같지 않아서였어요. 아니, 제가 왜 잘립니까? 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니, 네가 우리 대표님이랑 볼 일이 뭐가 있냐고. 네가 이상한 헛소리 했냐? 이제 분모도 없는 천에 고화된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내 자리 돌려놔. 알겠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군. 내 딸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자고 있던 내 딸이네. 이유는 알 거 없고 이만하면 자네가 잘린 이유 알겠지? 이 바닥에선 원래 일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거 알잖아. 요새 강의평도 엉망이고 인기의 최소는 학생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잘 됐지 뭐야. 다신 이 바닥엔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당장 꺼져. 알겠어? 은희 앞에도 나타나지 마. 전 남편은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죠. 제가 알던 전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남자 못 믿고 결혼했나 싶기도 했었고 진짜 별로였죠. 그리고 전 아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절 잊지 않아줘서. 그래도 엄마가 절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어요. 무한한 사랑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도 절 찾아주셔서요. 제가 그래도 버림받지 않은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생겼잖아요. 엄마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따라 엄마가 그립네요. 이제 내가 네 옆에서 모든 힘이 다 돼주마. 걱정 말고 살아. 그리고 엄마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게, 너에게. 전 그렇게 아빠를 찾았어요. 우연히 찾은 아빠가 유명한 강남학원의 학원 대표였죠.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빠 모두 선생님이라니. 엄마가 떠나간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 그렇게 아빠가 가진 재산을 얼떨결에 물려받게 되었고 그야말로 갑작스레 인생이 뒤바뀌었죠. 원래도 절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 했고요. 아빠는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아빠를 진작 찾았다면 엄마는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살면서 엄마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마 가실 때나 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전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다행히 저와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착하고 착실하고 건실하고요. 아빠도 요새 손주 보는 재롱에 살고 계세요. 엄마가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선물 같은 걸 남겨주셨는데 그게 제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였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